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정리하고 뒷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연예가 파일입니다. 네, 오늘도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이 배용준 박수진 커플 결혼식 표현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저도 잠깐 봤는데요. 네. 일파만파. 그렇게 결혼을 하셨으니까 예.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저희들 기억 속에서 조금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그만큼 또 스타 중에 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피로연 장소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장소일 텐데 예. 그 현장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브루스 같은 춤을 예, 추는 그런 그랬었죠. 영상이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배용준 씨의 손이 예. 박수진 씨의 그 힙 쪽에 그 애플 힙으로 항상 그 유명세를 떨쳤던 예. 박수진 씨의 그 힙 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 그거 가지고서 뭐 배용준 나쁜 손에서 검색어 1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네. 또 윤사마가 아니라 엉사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아이고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사적인 자리에서 찍히는지도 몰랐고 예. 신혼부부인데도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인간적이다 오히려 배용준 씨 너무 뭐 정말 화장실 갈까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신비주의였는데 오히려 좋다 신혼부부의 모습이어서 이런 식의 뭐 의견은 이렇게 분분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카메라를 다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본인이 촬영되는 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당혹스럽고 네. 이런 반응이 나왔겠습니다만은 왜 결혼식장 가보면 네. 다 사진 찍는다고 그렇죠. 다 들고 있잖아요. 휴대폰, 그렇죠. 휴대전화. 네. 아마 찍는 사람들 혹시 입장이 나왔나요? 뭐 이게- 호텔 측이냐 업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너무 일파만 커지니까 이걸 찍은 분이 그 유포까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음료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는. 근데 너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행복해 보여서 그걸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박진영 씨가 드림하이도 같이 했었고 배용준 씨하고는 절친이잖아요. 네. 축가를 부르고 신랑 신부에게 약간 짓궂게 벌칙을 줬던 건데 그걸 했던 영상이 이렇게 유포가 돼가지고 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그 당사자가 사과의 글을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스타의 결혼식, 뭐 철통 보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하객으로 가시는 연예인분들이 기자들하고 또 친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매니저이신 분들도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혹시 안에서 좀 찍어다 줄 수 있어? 라고 약간 사담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도 덜어는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이렇게 찍으려고 들고나 이러면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자제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하객이 아니라 그 식음료 담당 아르바이트였던 분이어서 일단은 또 키스트 쪽에서는 호텔 직원은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해받을까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분위기 좀 한 번 더 보죠. 네. 일본 팬들이 그 결혼식 장소 앞에서 쭉 기다리고 네. 있더라고요. 한번 네. 보려고. 네, 배용준 씨가 그래도 혹시 손 한번 흔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은 할머니 분들도 있으셨고 심지어는 자리를 끝까지 안 뜨고 지금 안 나오는 뜨고 분들이 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럼요. 배용준 씨 결혼식을 보려고. 한류가 일본에서 좀 많이 사그라들어서 저 정도지 한참 뭐 한류가 뜨거웠을 때 일본에서 그때 같으면 저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배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결국 끝까지도 안 가신 분들은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니까 배용준 씨 가는 모습, 신혼여행지 가는 모습까지 봐야 된다고. 배용준 씨가 결혼식 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저기 네. 길을 지났습니까, 그러면? 거길 지났다라고 그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배용준 씨의 머리카락 꼭지 머리만 봐도 평생 갖고 있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 일본 한번 팬 내려서 좀 이렇게 그러게요. 그거를 했었어야 감사 되는데. 인사를 했었으면 저는 어땠을까요? 어디선가 보니까 이렇게 창문을 살짝 내리는 모습이 찍힌 걸 본 네. 것 같기도 한데. 네, 평소에 배용준 씨가 그냥 지나치는 성격은 아니니까 거기다 또 일본 팬분들 중에서는 배용준 씨 사진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인사하시는 분도 제가 취재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정성 같아요. 가족한테도 네. 하기 힘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서 김현중 씨도 좀 논란이 있던데요. 네. 전 여자친구의 어떤 그런 진흙탕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나온 거죠?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원래 주장대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김현중 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아이가 임신이 됐다가 유산이 된 거고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한 차례 유산된 게 아니라 몇 차례 임신과 유산이 반복이 됐었다. 그 모든 게 다 김현중 씨 아이다.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 게 사적인 영역이죠.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인데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그 너무나도 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오고 그런데 갑니다. 지금까지는 전 여자친구가 조금 수세적으로 소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네.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뭐 자신이 돈만 노리고 김현중 씨 상대로 꽃뱀짓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낙인 찍히는 게 난 너무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당해왔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언론을 향해서 이제 호소를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현중 씨 쪽에서는 오히려 뭐 또 새로운 여자까지 이쪽 전 여자친구 쪽에서 막 대두를 시켰거든요. 배우인 뭐 여자친구 그 제3의 여자 때문에 자신이 유산을 하고 며칠 안 됐을 때 김현중 씨 집에서 그 연예인 옆에서 맞았다.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김현중 씨 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다. 그때 당시에 그 여자 연예인하고 그런 식의 그 얽히고 설킨 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최 씨 측에서 집으로 들어와서 막 굉장히 고성방가처럼 막 소리 지르고 들어와서 김현중 씨의 등과 가슴 쪽을 마구 핥혀서 지금까지도 상처가 있고 피범벅이가 됐었다. 아주 반대의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지금 김현중 씨 아이를 가졌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지금 대중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문자 내용들을 보면 김현중 씨도 자기 관리 못한 부분은 맞는 것이고 이게 또 이렇게까지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도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좀 스스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네. 배우 진세현 씨가 네. 거기 뭐 같이 있었던 연예인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면서요. 왜냐하면 네. 김현중 씨하고 감격시대도 같이 했었고요. 과거에 인터뷰를 할 때도 김현중 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좋은 마음이라기보다도 인터뷰를 할 때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지금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혔죠. 법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법적인 하는 대응을 거예요. 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여자친구 최 씨 측 같은 경우에도 진세현 씨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아니었다. 같은데 지금 이제 진세현 씨 쪽으로 네티즌 수사대가 막 발동을 해서 그쪽으로 막 초점이 맞춰지니까 진세현 씨가 불똥을 이제 받은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사실 좀 너무 억울하다. 이미지가 전부인데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군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루 뭐 단속하겠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책임 있는 대응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김현중 씨 기준에서 봤을 때.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안산 록 페스티벌에서 가수 장기하 씨가 경호 업체에서 네. 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건가요? 네. 네. 그 락 페스티벌에서 가수로 참석을 한 거고 참여를 한 거고요. 관객들이 장기하 씨를 발견하고 너무 이제 기쁜 나머지 막 열광한 나머지 예. 행가리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나요? 이제 막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경호업체 직원분이 과잉 그 대응을 했다라는 게 장기하 씨가 SNS를 통해서 밝힌 바거든요. 그래서 그 경호업체 직원으로부터 뭐 목덜미를 잡혀지기도 하고 뭐 팔찌가 끊어지기도 하고 밀쳐져 나갔다 뭐 이런 주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게 그냥 거기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또 경호업체 직원분은 나는 또 역으로 관객들에게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고 또 상황 자체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진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그리고 장기하 씨인지 몰랐다. 목덜미를 잡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목덜미더라. 이런 식으로 또 상반된 주장을 한 거예요. 예. 또 일각에선 관객분들도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군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뭐 과잉 경호를 한 것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 게 저희가 보통 공연장을 가잖아요. 네. 좋아하는 스타들이 나오고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때하고 또 다른 그 감정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좀 업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경호하시는 분들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잘 되기도 들리지도 하고. 않고 서로. 네, 그래서 그 맞춤형 경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이 원빈 씨 아버지 사진으로 둔갑했다는데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방송 사고잖아요. 예. 일반인의 아버님 젊은 시절 예. 해병대에 있었을 때 사진을 원빈 씨 아버지 사진이라고 해서 보도가 된 거니까 예. 방송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원빈 씨 측에서 일단은 이건 우리 아버님이 아닙니다. 일반인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그분이 또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예, 했습니다만 또 미남이세요. 또 건장한 체격이시고 그래서 저분의 실제 아드님이 이거 올린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아니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인데 이게 원빈 아버님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저분이 이렇게 비록 아버님이 바꿔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물이 워낙 좋다고 네티즌들이 막 평을 하고 있어서 저분도 원빈 닮았는지도 일단 궁금한데요.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티즌분들 처음에는 원빈 아버님인 줄 알고 원빈 씨 아버님도 너무 잘생겨서 그 유전자가 물려진 거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이거 왜 그런 건지 나왔어요? 그 이제 제작진의 착오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종격 투기 선수이자 방송도
뭐 자주 나오시는 그랬었죠. 최용만 씨가 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였나요? 6년 만에 컴백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이어서 저희들이 좀 그때 효도르하고 했을 때 그 환호를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정말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무능력해진 것인가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 1분 정도 막 감질하고 탐색전 하다가 한 15초 만에 딱 쓰러진 거였잖아요. 근데 최용만 씨가 훈련이 부족한 거냐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훈련이 부족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지난해에도 한 차례 취소는 되긴 했지만 경기가 있어서 계속 꾸준히 몸 관리를 하고 운동은 했었다. 다만 최근에 불거졌던 사기 혐의와 관련돼서 그 어떤 내용이에요? 굉장히 민감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인들에게 2013년부터 1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근데 그거를 갚지 않았던 것 때문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이제 고소가 됐던 거고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그게 5월의 일이라는 거죠. 아. 근데 하필이면 복귀전을 앞두고 있을 때 보도가 되니까 최용만 씨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이었다라고 이 안타까운 그런 후일담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우리 송일국 씨 아이들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삼둥이. 네, 삼둥이. 요즘 워낙 인기예요. 대한민국 네. 만세. 네, 대한민국 만세.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나 민국이 팬이야, 만세 팬이야, 뭐 대한이 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오늘은 송일국 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송일국 씨의 드라마 네. 지금 뭐 장영실인가요? 네. 거기 출연 여부를 꼭 고심하고 있다면서요.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진기록 현장에서도 항상 화제가 됐던 게 원래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현장에서 화제가 되는 건 그 다음 후속작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누가 주인공이야, 누가 됐대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는데 진기록 현장에서도 이미 몇 달, 한 2달 전부터도 장영실이 이제 후속작이라고는 하는데 송일국이 물망에 있다며라는 얘기, 소문이 이렇게 돌았었어요. 그러나 예. 또 그 이어서 나왔던 소문이 뭐였냐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랑 송일국 씨 가족이 나오면서부터 몇십 주째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능국하고 드라마국에서 서로 놓지 못한다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것이 또 이제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 또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거 놓고 저거 갈게요가 아니라 동시에 다 하는 걸로 그래요?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요즘 뭐 광고 수만 봐도 네. 아빠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찍는 거 아닌가요? 나서부터 이 아이들은 효자 노릇을 하는 건가? 물론 돈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이 보면은 남의 아이 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삼둥이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참 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교육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송일국 씨가 이렇게 예뻐하면서도 혼낼 때는 따끔하게 혼내는 저희 전통 교육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그 인기를 견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이들도 서로 다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도 네. 좀 보기 좋더라고요. 먹는 거 나눠 먹고 손잡고 예. 다니고 안 예. 싸우고. 그래서 그 삼형제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